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케팅 인사이트 고객 서비스 만족도 2년 연속 1위 쉐보레 11월 혜택. 쉐보레차 구매하고 최대 120만 원 지원받고 스파크나 크루즈 디젤 최대 3년 무이자로 최대 3년 1.9% 초저리로 할부까지. 지금 당장 쉐보레로 11월 30일까지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계속해서 국제부 안소영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직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 의원이 동해를 일본해와 변개하는 법안 제출 계획을 밝혔죠. 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블랙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용으로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와 함께 동해를 표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데이비드 마스덴 민주당 상원의원이 내년 1월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동해병기 법안을 추진하는 셈이 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원 교육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됐습니다. 당시에 반대 의원 가운데 6명이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이번에 공화당 소속인 블랙 상원의원이 이렇게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 찬성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네바 협상이 내일부터 재개되는데, 예, 지난 협상에서 제동을 걸었던 프랑스가 이번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예,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이틀 전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보조를 맞추려는 듯이 이란 합의를 위한 4가지 전제 조건을 공개적으로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 요구사항은요, 모든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농축 우라늄 생산의 20% 중단, 또 농축 우라늄 비축량 감축과 이라크 중수로 건설 중단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지 서방의 대이란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란 핵 합의에 강하게 반발해온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확실히 보장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란은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서방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에 합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협상 대상국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군요. 예, 프랑스의 한 신문사 건물 앞에서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파리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10시쯤에 파리에 있는 일간지 리베라시옹 본사에 40대 남성 1명이 소총을 발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범인은 신문사 건물 1층으로 들어가서 2차례 소총을 발사했고요. 20대 보조 사진기자 1명이 가슴과 팔에 총탄을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곧바로 도주해 범인의 신원과 범행 동기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시간쯤 뒤에는 파리 교회인 라데팡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건물 앞에서 3발의 총성이 울렸고요. 직후에는 부근 푸토 지역에서 총기를 든 괴한에 한 시민이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리베라시옹에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사흘 전 파리 BFM TV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범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무인 화상 탐사선을 대기권을 집중 탐사하기 위해서 발사했죠? 예, 미국의 무인 화상 탐사선 메이븐이 우주로 출발했습니다. 나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센터에서 메이븐을 발사했다면서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메이븐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약 7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내년 9월 화성에 도착해 11월부터는 화성 대기권을 집중 탐사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특히 화성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오는 2030년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간의 화성 여행을 위한 조사 작업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화성 탐사선이 아니고 화성 탐사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우회해서 지나셔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반포대교를 따라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다가 강변북로 일산 방면 진입하는 도로 유턴부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현재 통행이 안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빙고로로 우회 통행시키고 있지만 이 고장차 여파 때문에 이 부분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로 진입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한강다리들 상황을 보면 동호대교 양방면 어렵고요. 청담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가양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 한남대교와 한강대교, 강남에서 강북쪽으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가 앞서 성산 쪽으로 홍제램프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여파로 이 부분 정체되고 있고요. 신반포로 논현역 사거리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고속터미널 사거리 내 택시와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반포역 앞에서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계속해서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사이 아침마다 오늘 또 신기록을 세우는가. 예, 매일매일 궁금해집니다. 미국 증시 어제도 올랐죠? 예.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6,000포인트를 넘고 또 S&P 500 지수도 1,800선 뛰어넘었지만 이후에 장막판에 지나친 상승세에 따른 경계감이 퍼지면서 결국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14.32포인트 0.09% 오른 15,97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한때 16,030선까지 올랐지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 1,802까지 올랐었지만 하락세로 그 이에 전환해서 0.37%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93%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경제개혁안과 이날 나온 유럽의 무역 흑자가 개장 초에 랠리를 이끌었지만 이후에 차익 매물과 경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뉴욕 증시가 너무 올랐다. 주가가 대폭 하락할 수 있다고 트위터로 경고한 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환율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키코 피해를 입은 국내 한 업체가 미국에서 글로벌 은행들을 상대로 환율 조작을 했다면서 소송을 냈죠? 네, 환율 파생 상품이죠.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던 국내 전자부품업체 심텍이라는 회사가요. JP모건, 시티그룹, 또 크레딧 스위스, UBS 등 13개 글로벌 금융사를 상대로 환율 조작 피해를 입었다면서 미국 뉴욕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텍은 은행 딜러들이 인터넷 채팅이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서 국제 외환 시장을 조작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텍은 2008년 외환위기 때 키코 가입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던 회사죠. 이번 집단 소송은 미국이나 미국과 영국, 스위스, 홍콩 등 각국의 사법, 금융당국이 글로벌 은행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환율 조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사법당국이 환율 조작을 증언할 수 있는 은행 트레이더를 확보했다고 지난 15일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에릭 홀던 미 법무장관은 지금까지 확인된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의 리보 조작 사건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커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수천억 달러를 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코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이 많아서 이번 조사와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제발 이 소송에서 좀 이겼으면 합니다. 예, 올해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유독 많았는데 이 내년에 더 늘어난다면서요? 내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세무서를 받는 기업이 올해 689개에서 1114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세청이 어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요. 정기조사 대상을 연매출 5천억 원 이상에서
3천억 원 이상으로 그 확대한 탓입니다. 그 국세청은 정기조사 대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조사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조사를 받는 기업 입장은 다릅니다. 새로 정기조사에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조사가 나오기 때는 그 2년치를 가끔씩 나오고 또 2년치를 조사받았다면 앞으로는 5년마다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되고 나오면 또 3년치를 조사하게 돼서 조사를 받게 돼서 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예, 어떻든 이런 세무조사가 많은 수건 쥐어짜는 형국이 안 됐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를 조정한다고 나서니까 중소기업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죠? 중기청은 올 초에 그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면서 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범위를 재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중소기업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이달 초에 그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그 1,500억 원 선이던 그 매출 상한액을 그 제조업 800억 원, 운수업 600억 원, 숙박 음식업 400억 원 등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니까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8일에 언론에 반박죄를 뿌렸고요. 14일에는 토론회를 열어서 정부안을 공격했습니다. 그 새 기준에 따라서 중지 범위가 축소되면 1,300여 개 중소기업이 이 중소기업 기업의 그 지위를 잃고 대기업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고용, 판매 지원 등 77개의 지원책이 끊기거나 줄고 또 공공조달 시장 진입 규제 등 그 20개 규제 장벽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이렇게 그 중개에 지원하는 돈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중기 지위를 잃게 되는 기업 중에는 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의 기업인 그 로만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다 돈 때문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담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직이 되었습니다. 성인의 4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공공건물 외에도 금년 빌딩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빌딩 뒤 흠비진 곳에서는 흡연자로 늘 북적거립니다. 얼마 전부터는 음식점과 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흡연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회에서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담배 소비자들 불만도 커져갑니다. 엄청난 세수를 거두면서도 그리고 세수를 위해 담배값을 올리면서도 흡연자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 의원께서 제출하신 길거리 흡연 방지법, 예,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각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길거리 금연구역 지정 기준에 따라서 해당 구역들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들쭉날쭉하게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예, 현행법상 지자체 조례로 규제하는 내용을 굳이 법률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현행 국민건강정책부에서 지자체가 조례로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라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자유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전체 228개의 자치단체 중 5%에 불과한 12곳만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무리 흡연을 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왜 그 지자체에서 12곳 외에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제 뭐 대개 보면요. 그거 이제 단속 인력, 쉽게 하면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막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흡연자 입장에서 이 찬성 쪽에
그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반대편이 될 거고요. 예. 이 길거리 흡연 규제는 금연 유도보다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 우리 성인의 40%가 넘는 인구가 흡연자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담배를 피워야 합니까? 그래서 저도 한때는 뭐 담배를 참 많이 애연가 입장이었던데요. 예. 이 법안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못 피우게 하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단, 피우되 일정한 장소에서 피우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제 법안인데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길거리에서 제가 이게 다중들이 이용하는 쉽게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다중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요. 횡단보도 이게 차선이 놓여 있으면 한 분의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지나지 않고 그걸 피해 돌아갑니다. 또 그로 인한 피해도 있고요. 또 그 한 분의 그 담배 연기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피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사회를 그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폐해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길거리에서 한 분의 담배 연기를 이제 뿌리고 가면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정말 그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할 어찌 보면 그런 이제 권리도 있는데 그것도 침해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흡연자들은 특정한 장소를 지자체나 국가가 앞으로 좀 더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흡연하시는 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과거와는 달리 그 주변을 의식을 하면서 이제 많이 예의를 차린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금연 빌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 공공 건물은 전부 금연 빌딩이고 흡연 구역이 있다 해도 거의 다 협소하고 또 원숭이 우리처럼 그 불쾌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공공 건물이 전부 다 금연 빌딩이니까 공무는 전부 다 비흡연자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제대로 흡연 구역을 만들어주면서 비흡연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 7월에 그 개정된 전국 이제 금연법은 일정 면적 이상,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처럼 일정 면적 이상은 실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한다. 흡연을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못하게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건물 내에 그 흡연 구역을 지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두면 그 안에 건물 내 일정 부분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두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또 만약에 상가 같으면 그런 흡연할 수 공간이 없으면 결국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흡연자들이 이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정 노력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자들은 흡연할 수 있고 또 비흡연자는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전개해 가야 된다. 그래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국회와 지금 국회 본관도 그 금연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 본관도 금연 건물이고요. 예. 그러면 뭐 담배 피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극단적인 이제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보면 국회 의사당 부분은 좀 나름대로 신성지하는 또 이제 국민들의 그 모든 총의를 이게 나누는 그런 또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는데 그 외에 본관 건물 외에 별도로 저는 그러한 그 공간을 좀 이게 흡연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요. 그러한 이제 후속적인 부분들도 뒤따라야 된다 보고요. 특히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강제법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행위들이 이제 뒤따라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유료 흡연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1회 이용하면 이제 5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50원 정도 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회 본관에 난다면 뭐 별도 바깥에다 흡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에 대해서 피해가 간접 흡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아 나가자 막 이런데 그것도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영국 국회를 보니까 거기는 스모직 룸이다 이래서 스모커 앤 매직
그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또 친해진다 하는 게 봉안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얘기고.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담배와 소주, 막걸리가 친서민 기호식품인데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은 담배 끊기도 쉽습니다. 또 담배 피울 장소도 많고요. 근데 길거리 흡연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지 무조건 이걸 금지하는 식으로 가면 결국 저소득층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더 안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지자체에 이제 조례로 하던 것을 이제 법률로 이제 좀 강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법률이 이제 되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 지정 기준을 이제 복지부가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어린이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거리, 또 어떤 뭐 또 특정하게 뭐 50인 이상의 다중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곳, 뭐 이렇게 어떤 지정 기준을 두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적하고 또 뭐 이제 그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까지 우리가 지정 기준을 두어서 강제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군요. 대통령은 또 이렇게 정할 수 있으니까요.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 아시잖아요. 이거 담배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특별 부과금입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의 하나의 결정인데 그 돈을 정부는 지금 저소득층 보호에 쓰는 등 전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 돈으로 흡연 장소라도 좀 제대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를 하고요. 어떻든 지금 이제 흡연자들이 이제 그로 해서 이제 간접 흡연에 대한 이제 폐해 때문에 흡연에 대한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제재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흡연을 통해서 이제 그 담배세가 이제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이게 그 출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흡연자를 위해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후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마련해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측면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자유지만 담배를 피우고 뭐 술을 기호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국가가 일정 부분은 그 너무 이제 자율에 맡겨서 안 되는 부분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훼손하는 그런 항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금 이게 자제를 하지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조금 이게 규제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도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거리 흡연 금지법 발의하신 강기훈 의원이었습니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전원책의 출발사점 3부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하는 문화를 위한 세상 문화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지금 문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주제, 가요계 표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무한도전에서 표절곡이 나왔다 해서 또 인터넷에서 시끄럽던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죠. 예. 그러니까 무한도전에서 2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하는데 올해 한 그 자유로 가요제라는 데에서 박명수 씨한테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작곡가가 노래를 준 거죠. 예. 그 노래 제목이 I Got C인데 그 노래가 네티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또 네티즌 수사대가 항상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노래가 등장하면. I Got C. 아마 이제 우리말 아가씨를 말장난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네덜란드의 카로 에메랄드라는 가수의 리퀴드 런치를 표절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있었고 그런 의혹이 계속 나타나니까 무한도전 측에서 이 음원의 판매를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작곡자 프라이머리 측에서는 장르 유사성 때문에 벌어진 오해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그렇죠. 예. 이 프라이머리 씨의 입장은 이 노래가 뭐 일렉트로닉 스윙, 레트로 힙합 뭐 이런 장르인데 그 장르의 노래는 거의 다 이런 분위기를 공유한다. 그래서 장르의 유사성 때문에 두 곡이 비슷한 것이지 이것을 딱히 표절이라고 하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면서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표절이 확실하다. 근데 네. 또 다른 또 작곡가들은 장르의 유사성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르의 유사성 얘기만 나오면 이게 판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외국에서 새로운 장르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장르의 유사성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서태지 씨가 그 왜 컴백홈 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 뭐 그 갱스터 랩이라든가 또 그 후에 하드코어 헤비메탈 이런 걸 들여왔을 때 그게 그 장르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음악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소한 노래다 보니까 이거는 표절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과도한 논란인지 아니면 정말 표절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인터넷에서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 장르의 유사성이 아니라도 제가 이런 말 드려서 또 작곡가들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트로트만 하더라도 이 멜로디가 유사한 멜로디, 적어도 한 2소절 가까이 유사한 멜로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깨놓고 말씀드리면 힙합은 저는 멜로디를 구비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멜로디가 없는 노래 아니냐. 랩은 멜로디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 가사도 표절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슈퍼스타 K 출신의 로이킴 또 표절 의혹을 받았는데. 예, 올 상반기에 이제 로이킴 씨의 표절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예. 로이킴 씨가 봄봄봄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었던 거죠. 봄봄봄봄이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예. 노래인데 제가 음치라서. 근데 어쨌든 이게 그 러브 이즈 캐논이라는 그 전에 있었던 노래랑 표절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게
두 노래가 비슷하긴 비슷한데 원래 클래식의 캐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딴딴따다다다단 이라는 그 멜로디가 캐논 안에 나오는데 그 멜로디가 러브 이즈 캐논에도 들어가고 봄봄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두 곡만 따지면 비슷한 건 맞지만 원본은 엉뚱한 굉장히 오래된 클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노래의 유사성만 가지고 표절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진짜 원본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좀 복잡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전에는 박진영 씨 노래 표절 논란도 박진영 씨가 한 얘기는 내가 지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노래와 나의 노래가 비슷한 건 맞지만 사실은 팝송에 이런 식의 멜로디가 굉장히 흔하다. 이런 식으로 또 박진영 씨는 주장을 하기도 해서 뭐가 원본이고 뭐가 복제본이냐 이런 걸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표절 논란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부터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젊었던 시절부터 우리 가요계에는 유달리 이 표절 의혹이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시비가 많이 걸리고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옛날부터 표절 논란 정말 심했죠. 예. 그 1990년,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는 표절곡이 정말 많아서 특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어느 하나의 노래를. 특히 그때 트로트였고요. 아니 꼭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대중가요도 표절가요가 굉장히 많다는. 발라드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그러한 표절 사례들이 적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룰라의 천상유해 같은 노래 그거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면서 룰라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도 하고 또 김민종 씨가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고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표절 논란 때문에 활동 중단을 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곡가가 이효리 씨를 속인 걸로,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사기를 당한 걸로 그런 사건이 있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효리 씨가 이제 피해자가 됐죠.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표절곡들이 외국의 노래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가사만 바꿔서 똑같이 베꼈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이거는 딱 표절이다라고 1990년대까지는 그게 분명했는데 근데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요즘에는 표절 논란은 많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표절이다라고 판정을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표절 사건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대중문화의 역사 자체가 외국의 것을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외국 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조금 외국 것을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표절이 되는 문제. 또 우리나라 작곡하는 젊은 친구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외국 것을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국 것을 따라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외국 것을 잘 따라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앞선 것이라고 뭔가 좀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풍토.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좀 가요계에서 표절이 많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원인이다. 트로트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작곡가들 중에 상당수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일본 방송을 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 것을 계속해서 들여오면서 한국 대중문화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표절이 많이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 예. 제가 그 외국 사례를 보니까 비틀즈 멤버도 표절 판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존 레논, 폴 맥카트니는 없는데 링고 스타도 한 번 있었고 조지 해리슨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마이스 윌러드. 그때 로링스톤이라는 잡지가 선정한 500곡 속에 명곡 500곡 속에 들어간 그 곡이 마이스 윌러드인데 이것이 He's So Fine이라는 그 무명 가수의 노래를 표절했다. 제가 참 젊은 시절에 이 신문에 기사도 한번 난 사건이었어요. 이게 팝 역사상 가장 유명한 표절 스캔들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으로 가고 근데 조지 해리슨의 주장은 나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의 노래는 나의 순수한 창작이지 그 노래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노래인데 무슨 표절이란 말이냐. 그런데 법원에서 난 판결은 설사 당신의 의식이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무의식 중에 언젠가 한 번은 이 노래를 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표절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표절이다라고 판결이 나고 당시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에 한 7억 원 정도를 배상한. 7억 원 정도. 예, 그래서 1970년대 말에 7억 원 배상이니까 10년 재판했죠. 10년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10년 가까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을 배상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4인조 여성그룹 휘폰서 무명이었다가 이게 표절 논란이 벌어지면서 아주 유명 가수가 되고 또 음반도 많이 나가고 엄청난 이득을 봤더군요. 그리고 또 막상 이 히스 소파인이라는 이 노래 자체가 수없는 가수들에서 리메이크를 받고 그래서 또 작곡 수입도 많이 올리고 글쎄 참 누가 더 큰 덕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네티즌이 표절 논란을 주도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가 가장 열심히 수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명 작곡가나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전국에서 이제 달려붙어서 이 노래가 과연 무엇을 표절했는가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면서 항상 네티즌에 의해서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21세기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가타부터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네티즌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이유가 이 표절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 작곡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어느 창작자가 막 밤을 새가면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하나의 멜로디를 창작하는 이런 식의 전통적인 작곡 방식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외국의 곡을 컴퓨터를 일단 가지고 와서 그걸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또 여기저기 소스를 조립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당한 어떤 그런 참조 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범죄적인 표절인지가 너무 복잡해진 거고 요번에 프라이머리 무한도전 그 노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작곡가가 프로그램 속에서 나는 네덜란드의 카로 에메랄드라는 곡을 참조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패러디한다, 차용한다는 거죠? 이제 패러디는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고 이건 좀 진지하게. 패러디보다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대로 빌려오겠다는 거죠? 레퍼런스라는 참조한다는 게 하나의 작곡 방식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샘플링이라고 해서 다른 노래 요소에서 가지고 오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참조 행위를 과연 표절이라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표절은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골치 아픈 그런 복잡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법률 문제인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저작권법 해설서를 보면 하나는 이제 억세서 과연 원본에 얼마나 접근했느냐 여부 또 하나는 유사성 이 두 개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소위 스트라이킹 시뮬레이터에서 유사성이 높고 또 그 높은 걸 창작을 한 사람이 원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으면 표절했다고 보는 거죠. 일단 법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는 밝히기 힘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두 곡이 유사하다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범범 이런 사례처럼 엉뚱한 곳에 제3의 원본이 따로 있으면 두 곡의 유사성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표절이 밝혀지도 큰 불이익을 안 받는다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에서 표절이 밝혀져도 벌금은 사실 끼케야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를 내다 보니까 사실 가수가 하나의 히트곡을 크게 내면 온갖 행사 이런 데 다니면서 수십억 원까지도 벌 수가 있는데 그 표절해서 돈을 몇억 원, 몇십억 원 벌고 몇 년 동안 소송해서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금 내고 끝이다. 이런 절차가 이제 공식화되면 사실은 표절을 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표절에 대한 조심성이 더 사라지지 않나.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표절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절이 걸리면 막 자해 소송도 벌리고 막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표절 논란이 일어나도 그 가수의 팬덤이 맹목적으로 그 가수를 옹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가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손해도 별로 안 나고 사회적으로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표절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도 있죠. 이 뮤직비디오 표절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노래
표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항상 나오는 것이 외국의 뮤직비디오 뭐뭐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면서 IBC의 6억의 소나타 같은 노래도 일본의 뭐 파이널 판타지 7을 표절했다라고 예. 해서 3억 원을 배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우리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 노래 표절하는 경우도 많죠. 송대관 씨의 쨍하고 했들라 이 그 노래 외국에서 표절한 겁니까? 이 노래를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노래, 미국의 제이가일스 밴드의 센터폴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이 가수의 멤버가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받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에 소송 제기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마 미국 법정에서 별로 인정도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지만 아마 이거 송대관 씨의 노래를 표절을 하지 않았겠는가. 매우 신빙성이 갑니다. 그 외에도 억세서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노래들이 외국에서 표절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 요사이 지도청 논문 이 표절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표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이제 가수들 많이 비난하는데 가수나 작곡가들만 비난할 것은 아닌 것이 윗물이 흐리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교수들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그렇죠. 시비가 끊임없이 걸리고. 요즘엔 또 국회의원 유명 방송인 그러니까 그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부터 표절 불감증에 있다 보니까 논문 쓸 때 여기저기 짜깁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의 그 젊은이들도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다못해 대학에 레포트를 낼 때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내려받아서 레포트를 내고 이런 식의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까 젊은 작곡가들도 자연스럽게 외국 노래 좀 가져다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든 영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영어 논문 썼다면 그건 다 표절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표절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이것이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 표절 걸린 사람이 당하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된다. 매우 높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지도층부터 남의 것을 절대로 가져다 쓰지 않는 문화. 그런 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대관의 해뜰날 표절 의혹을 받는 센터폴드라는 곡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2013년 총결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김치냉장고 TV 세탁기를 결산 특가로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 이상 혼수 고객을 위한 최고 10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전국 350여 개 매장에서 11월 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오늘 밤 어때?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우리 노인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부터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한 분들이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노인들 빈곤율 2011년 기준 48.6%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가 아니라 일본의 2배 수준이고 영국의 6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빈곤율 상승도 1등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의 독거노인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분들 중엔 자식들과 연이 끊긴 분이 10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이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 명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낫습니다. 나머지 분들 중엔 폐지를 주어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기초임금도 좋지만
노령연금도 좋지만 우선 이런 분들부터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잊어버리는 자, 언젠가는 자신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